개념책 42페이지 보면은 지금 세 번째 복습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풀 때 공수 원에서 배웠던 거 실제로 근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실근의 개수에 대한 문제 많이 나온다. 그래서 결국에는 3차 함수 그래프 혹은 4차 함수 그래프랑 이 직선 사이의 관계로 보는 게 훨씬 보기 편하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3차식이랑 2차식에 대해서 실근계수 구하라 그랬어. 그럼 3차식이랑 2차식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면은 좀 복잡하잖아, 그지? 왜냐면 3차 함수 이런 그래프랑 2차 함수 있을 때 이름밖에 옮길 거 아니야,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게 되면은 관찰하기 복잡하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3차랑 2차로 보는 게 아니라 빼가지고 빼고 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f라는 수를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f에서 g를 뺀 함수 그거를 이제 새롭게 뭐 차함수라 그래가지고 뺀 함수라 그래서 이렇게 차함수라 그래서 f 빼기 g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해가지고 그거의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할 수 있다. 기억나니? 그다음에 수직선 위의 운동에서의 속도랑 가속도. 자, 이건 물리랑 관련된 개념이라고 그랬어. 첫 번째 위치 변화량을 변위라고 그러는데 변위는 정의 자체가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값이다. 그래서 나중 위치라는 게 지금 시각 t에서 t 플러스 델타 t까지 움직였으니까 나중 위치는 ft 플러스 델타 t, 처음 위치는 ft. 그래서 이 값이 위치 변화량이 될 것이고, 그럼 실제로 지금 델타 t가 시간의 변화량이야. 그럼 시간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 이게 속도 되겠지, 맞니? 그 다음에 순간 속도는 방금 구했던 이 평균 속도에 대해서 이 분모를 0으로 보낸 값, 즉 미분 계수 혹은 순간 변화율, 이렇게 순간 속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속도라는 개념 자체가 이 벡터 개념이라서 이제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절대값을 씌운 게 속력이 되더라. 네, 지금 이 절대값의 속도가 속력이고, 속도가 방금 보니까 f'(t라고 그랬으니까 절대값 f'(t) 이게 이제 속력이 된다. 그럼 가속도는 속도를 vt라 했을 때 미분한 거, at는 v't 갈 것이고, 원래 함수 ft에 대해서는 두 번 미분한 이게 도함수가 정확히 가속도에 해당하는 함수식이 된다. 마찬가지로 가속도의 크기는 이제 절대값 씌워주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화율에 대한 문제 있는데, 변화율에 대한 문제는 사실 이런 문제는 수식만 세고 나면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왜 미분한 다음에 대입하면 되니까.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려운 이유가 수식 세우는 게 어려워서. 근데 수식은 보통 우리가 뭘 이용한다? 닮음을 많이 이용한다. 닮음비.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 닮음 이용해서 풀었지? 닮음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항 함수에 대해서 비율관계 해가지고 선대칭, 점대칭에 대해서 2차 함수 그래프의 가장 큰 특징이 선대칭이고, 그 다음에 3차 함수 그래프의 가장 큰 특징은 점대칭. 근데 그 점대칭의 점이 변곡점이 된다. 변곡점. 그래서 이 점이 지금 변곡점이 되면서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배웠어. 기억나니? 그리고 선생님 나중에 설명준다 했는데 3차 함수 그래프에서의 점이 총 몇 가지가 중요했어? 몇 개의 점이? 5개의 점이 중요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가 있으면은 이렇게 변곡점, 극대, 극소, 그다음 극대값이랑 똑같은 함수값을 갖는 그 점, 마찬가지로 극소값이랑 똑같은 값을 갖는 이 점, 이렇게 이 5개의 점들이 x좌표 사이에서 등차수를 이룬다. 즉 뭐 등차수에 대해서 뭘 구하라는 게 아니라 핵심은 이 간격이 똑같다는 거야. 간격. x좌표 차가 똑같다, 간격이. 그래서 5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에 대해서만 우리가 x좌표를 파악하고 나면은 나머지 점들을 다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지? 나중에 이게 왜 그런지는 나중에 설명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스탠 가봅시다. 683번까지가 이제 숙제였는데 이쪽부터 해가지고 저번에 여기까지 봤고, 104페이지에 648번 봅시다. 자,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금 완료시킨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랑 f-fx 똑같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지, fx는 기하함수다.
기함수라는 거는 그래프 상에서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어? 기함수는 yx 역함수. 그렇지, 원점 대칭이잖아. 기함수는 원점 대칭인 그래프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 수식으로는 어떤 특징이 있어? 수식은 3차식 fx야. 그럼 수식의 특징은 다항함수인데 3차 함수인데 짝수 없다. 좀 더 수학적인 표현을 쓰면은 짝수차항의 개수가 0이다, 그지? 짝수차항의 개수가 0이다. 그래서 홀수차항 개수만 0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0이 돼야 한다. 물론 이제 뭐 1차항 개수는 0일 수도 있고 yx 세제곱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fx라는 건 최고차 개수가 지금 1이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뭐 x 세제곱 플러스 ax 이런 형태인 거야. 자, 그랬을 때 방정식 절대값 fx는 2에 서로 다른 네 실근이 간대. 얘에 대해서. 그럼 얘가 보면은 원래 지금 fx 그래프가 생긴 형태가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원점이 이렇게 변곡점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거나, 아니면은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형태 될 수 있어, 그지? 그럼 두 번째 형태에서 절대값 씌워봤자 아래에 있는 부분,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꺾어 올려주면 이런 그래프 나올 거야. 근데 얘랑 y랑의 교점의 개수는 2개밖에 안 돼, 그치? 그러면 서로 다른 내식은 안 되겠지.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 내가 얘를 꺾어 올렸을 때 절대값 씌워주면 얘가 이러한 그래프가 나올 건데, 그럼 이 상황에서 y는 2라는 게 정확히 어디 있어야 얘가 서로 다른 네 점에서 만나겠어? y는 2가 어디에 있겠어? y는 2가 y는 2라는 게 극대에서 이렇게 접할 때가 정확히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네 되겠지. 이렇게 맞아? 즉 원래 함수 그래프에서 극대값이랑 극소값이 각각 2랑 마이너스 2란 거겠지? 그래서 봐보면은, 자, 얘를 한번 미분해 봅시다. fx가 지금 x 세제곱 플러스 ax니까 f 프라임 x는 3x제곱 플러스 a가 될 거야. 그럼 여기서 도함수의 함수값을 0으로 만든 x값이 뭐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마이너스 3분의 a를 볼 수 있겠니? 그렇지? 그러니까 이 점의 x좌표가 지금 루트 마이너스 3분의 a라는 거야. 지금 루트 마이너스 3분의 a. 그럼 이걸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쌤이 k를 해볼게. 이 값을 그냥 k를 할게. 이 값을 k라고 한다면은 우리 알 수 있는 게, 이 함수는 x 값이 k일 때 함수 값이 2가 돼야 돼. 맞지? 그래서 fk가 뭐가 된다? 2가 된다. 그래서 k 대입해 보면은 k 세제곱 플러스 ak가 뭐가 된다고? 2가 된다고. 맞니? 근데 여기서 a라는 값은 뭐에 해당하겠어? 그래서 a는 하고 정리하면 뭐가 돼? a는 마이너스 3k 제곱이지. 마이너스 3k 제곱. 왜 나오겠니? 그렇지? 그래서 a 자리에다 a 대신에 마이너스 3k 제곱을 대입해주면은 나오는 값이 뭐야? 마이너스 2k 세제곱이 2가 된다고 나오겠니? 맞아? 그러면 k 값은 뭐 나와? k 값은 뭐 나와? k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와? 아 미안해, 여기 지금 얘가 원래 이렇게 생겼으니까 극소값이 마이너스 2였겠지. 그치? 그러니까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 되겠네. 마이너스 2. 극소값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오케이. 그럼 k 값은 좀 실수일 거니까 1이 되겠지? 그럼 k가 1이면은 a 값은 마이너스 3이겠네. 그래서 원래 있는 이 함수는 얘가 어떤 식이었다? x제곱 마이너스 3x였단 거야. 그럼 이제 f2 값 구할 수 있겠지. 8에서 6 뺐으니까 답은 2가 된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교점의 개수를 파악해 주셔야 된다. 이해하시면 되고,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659번 봅시다. 자, 함수 fx가 극값을 가지면서 방정식 fx는 0이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의 값의 범위를 구해라. 이제 일단 극값 간다고 했으니까 도함수의 함수값을 0으로 만든 x값이 두 개 있어야겠지. 서로 조심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f'x를 구해보면은 얘가 2x 제곱 마이너스 2a 이게 될 건데, 여기 있는 이 식이 된다고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지? 즉 x제곱은 a를 만족하는 x값이 두 개 있어야 돼. 실수 x값이 서로 다른 두 개가. 그럼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가 아래로 볼록인 폼선이고 y x제곱이 얘랑 y는 a라는 이 상수 함수에 대해서 교점이 두 개 있으려면은 a 값은 일단 양수돼야겠지. 그래서 먼저 일단 a 값은 양수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다음 방정식이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갖고 싶대. 오직 한 개의 실근. 자 봐봐. 이 함수 fx가 극값을 간다고 했으니까 이 그래프 개형은 반드시 이러한 그래프 될 거야. 맞니?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x축이 이렇게 극대값보다 위에 있거나 혹은 x축이 극소값보다 이렇게 아래에 있으면 돼. 맞니? 그럼 이거를 한 번에 써보면은 극대랑 극소의 부호가 곱했을 때 양수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 이러면은 둘 다 부호가 음수일 거 아니야. 극대과 극소가 부호가 곱했을 때 양수겠잖아. 그렇지?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둘 다 양수니까 곱하면 양수 나오겠지? 그래서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양수가 되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야 돼. 그럼 극대 극소값을 구해보면은 자, 도함수의 함수값을 0으로 만든 x값이 루트 a랑 마이너스 루트 a야. 그렇지? 그래서 대입해보면은 f 루트 a랑 f 마이너스 루트 a가 곱했을 때 양수 되면 돼. 그래서 대입해주면은 3분의 2 a 루트 a 마이너스 2 a 루트 a 플러스 2a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루트 a는 마이너스 3분의 2 a 루트 a 그 다음 뭐 나와? 플러스 2a 루트 a 플러스 2 이 곱한 값이 양수해야 된다. 쓸 수 있겠지? 각각의 가로 안에서 a로 묶어가지고 양변에 a제곱 나눌 수 있잖아. 그치? 왜? 어차피 a가 지금 양수인 상황이니까 a제곱도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럼 양변에 a제곱 나눠봤자 부동이 안 바뀌겠지. 그래서 각각의 a를 끄집어내가지고 나눠보면은 얘가 마이너스 3분의 4 루트 a 플러스 2 3분의 4 루트 a 플러스 2가 양수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결국에는
뭘 할 수 있어? 이 상황에서 루트 a 값의 범위가 뭘 만족해야 돼? 마이너스 뭐 돼야 돼? 2분의 3보다 커야겠지 일단. 왜? 얘를 0로 만드는 a 값 루트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그렇지? 근데 어차피 양수 a에 대해서 양수 아니더라도 이 값은 무조건 항상 성립해, 그지? 루트 a는 항상 0 이상이니까. 그다음 이 부분은 얘를 0로 만드는 x 값 a 값이니까 루트 a 값이니까 2분의 3이 되겠지? 맞아? 그럼 최종적으로 a 값의 범위는 a가 일단 0보다 커야 되고, 자 여기서 지금 등호 성립하는 a 조건이 4분의 9였으니까 4분의 9보다는 이렇게 작아야 된다. 이해되니?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670번 가봅시다. 670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k 개수를 구해라. 그럼 결국엔 내가 여기 있는 이 식에 대해서 4차 식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려가지고 극소값만 0 이상이면 된다는 거야. 극소값만. 그래서 선생님 주어진 좌변의 함수식을 fx라 둔다면은 f'x는 4x 세제곱 플러스 4k 세제곱이 나오겠지. 그럼 자, 이 값이 0이 들어가는 x값은 뭐겠어? 그치, 마이너스 k밖에 없겠지? 실수 중에서 x값이 마이너스 k. 그래서 마이너스 k를 대입해주면은 k 4제곱 마이너스 4k 4제곱 플러스 3이 0 이상이면 돼. 그러면은 k 4제곱이 어쩌면 되겠어? 1 이하면 되겠지? 그럼 다음에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k 개수는 마이너스 1, 0, 1이니까 총 몇 개? 3개 나오겠어? 그다음에 넘어가서 677번 봅시다. 자, 1 이상 3 이하에서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고 싶대. 그럼 결국에는 내가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 그렇지? 이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는 미분해야 돼. 그래서 미분하면은 내가 마찬가지로 이 식을 선생님이 fx 할게. fx. 그럼 f 프라임 x는 6x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가 될 거니까 주어진 도함수의 함수값을 0으로 만든 x값이 1하고 또 뭐 있겠어? 1하고 2가 있겠니? 맞아? 1하고 2일 때 함수값이 0이야. 그래서 얘는 그려진 형태가 이렇게 생겨서 1, 2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1에서의 함수값을 구해보면은 이 함수값 라인이 y는 뭐가 돼? 자, 2를 대입했어. 그럼 나오는 게 k 플러스 5 나오겠니? k 플러스 5. 그 다음에 3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은 얼마야? 3을 대입해주면 54 17 얼마야? k 플러스 응? k 플러스 9 아니야?
K 플러스 9 아니야? 3 대입했을 때? 3이요? 응. 2 2 대입. 대입했을 때는 뭐 나와? y는 16에서 36 마이너스 20 그럼 K 플러스 4? 나오겠니?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지금 1 이상 3 이하니까 정확히 1 이상 3 이하 이런 그래프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상황에서 이 함수 그래프가 0 이상 10 이하가 되고 싶대. 그러면은 이렇게 x축이 얘보다 아래에 있거나 정확히 접하는 상황이 될 거니까 k 플러스 4의 값은 일단 0 이상이 돼야겠네.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의 최대값이 k 플러스 9야. 그래서 k 플러스 9 어쩐다? 1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실용적으로 k 값의 범위를 구해보면 k는 마이너스 4 이상 1 이하니까 답이 6개 나오겠죠? 음수 쪽에 4개, 양수 쪽에 1개, 0 하나 6개. 다음에 678번 봅시다. 자, 어느 운송회사가 일정한 무게의 물품을 시내에서 X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다음과 같고 이때 배달 요금으로 이걸 받는다 돼 있어. 이 회사가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 상수 A의 취소값을 구해라. 자, 가봅시다. 자, 물품을 시내에서 X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 180X 플러스 4,500이라고 했어. 그렇지? 그러면은 저 비용이랑 이때 배달 요금으로 얘를 받는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럼 얘가 손해를 받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될까? 손해 받지 않으려면 180x 플러스 4,500 얘가 지금 x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야. 그치? 그 다음 배달 요금으로 이거를 지금 받는 거잖아 내가. 그치? 그럼 받는 금액이 드는 비용보다는 더 이상이 되어야 그치? 손을 안 보겠지. 그래서 받는 비용이 더 이렇게 제곱 플러스 A 여기 나오겠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야? 이항해가지고 그래프로 봐야겠다. 그치? 이항해서 그래프로 봅시다. 그럼 얘는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180x 얘가 마이너스 a 플러스 4,500 이상이다. 이렇게 한번 봐봅시다. 이 그래프를 봐보면 얘가 미분했을 때 6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마이너스 180이니까 이 식은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0. 자, 이 도함수의 함수 값을 영어로 하는 x 값이 정확히 5랑 마이너스 6이지. 5랑 마이너스 6이야. 맞니?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 6 오, 여기 나오겠다. 그치? 그럼 실제로 5를 대입해서 함수값 구해보면은 5에서 함수값은 뭐가 되겠어? 250 플러스 75 마이너스 900 이렇게 나오니? 그럼 계산 얼마 나와? 그러니까 마이너스 575가 나오니?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575보다 여기 있는 이 값이 몇 점 되는 거야?
작거 나왔으면 되겠지. 즉 여기 있는 이 값이 마이너스 575보다 마이너스 a 플러스 4500 이렇게 되면 된다고. 그럼 a 값은 5075 이상 되겠지? 됐어? 네,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682번 봅시다. 자, 682번에서는 우리가 굳이 미분하지 않고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어떻게? 얘를 x로 묶고 나면은 x 플러스 3의 제곱이잖아. 그럼 생긴 형태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마이너스 3에 접하고 0에서 뚫고 지나간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친구는 다른 건 몰라도 k값을 무관하게 항상 0,0은 지나. 맞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점은 이렇게 지나고 있는 거야. 일단 실제로 갖고 있는 거는 x값이 음수일 때니까 이렇게 갖고 있는 거겠지? 이렇게. 자, 이랬을 때 fx보다 gx가 크도록 하는 그러한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그랬어. 즉, 이 gx라는 거는 이 점을 지난 어떤 직선인데 이 직선이 fx보다 위에 있고 싶대. 그럼 얘가 이렇게 생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왜? 이 부분에서는 얘가 더 위에 있으니까 초록색 그래프가.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생겨야 돼. 이런 식으로. 그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맞아? 그 말은 일단은 이럴 때가 기울기가 0이잖아. 그래서 일단 0보다는 기울기가 작으면 되겠지? 그래서 일단 k 값이 0보다 작으면 되고, 그 다음 뭐 다른 건 안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그지? 그럼 이게 답이 되겠지? 됐어? 그래서 상수가 아니라 이렇게 1차식 형태가 되어 있으면은 이때는 우리가 어떤 다른 미지수에 대해서 그 미지수 값을 무관하게 항상 지난 점이 뭔가를 관찰하면 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0,0이니까 0,0에서 그은 접선일 수있겠구나. 이렇게 관찰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683번 자연수 n에 대해서 두 함수 f랑 g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했어. 그랬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k 개수가 5개일 때 그때 n의 값을 구해라. 한번 봐봅시다. 각 변에다가 쌤이 그냥 12x를 빼볼게. 그럼 얘가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2x k 2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n 이게 나올 거야. 그지? 그랬을 때 자, 여기 있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얘를 선생님 미분해보면은 마이너스 4x 세제곱 그 다음에 6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니? 그럼 얘는 x값이 얼마일 때 함수값이 0이 되겠어? 일단은 마이너스 1을 대면 0 되겠지. 그렇지? 마이너스 1을 대면.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뒤에 있는 식은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12가 있고. 자, 그랬을 때 x제곱의 개수 6이 돼야 돼. 그럼 x제곱 개수는 얘가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4야. 그렇지? 그럼 이렇게 했을 때 10이 있어야겠지? 맞니?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서는 실근이 있어 없어? 실근이 판별 계산해보면
이게 절반. 이제 없지? 25에서 48 뺏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 함수 그래프 fx 여기 요 그래프는 극대값을 하나 갖는 그래프인 거야. 극대값 하나를 갖는. 그래서 얘가 뭐 대략적으로 다른 건 몰라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길 수 있겠지? 이렇게. 그럼 실제로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극대값이고 그 값이 최대값이니까 실제로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을 구해봅시다. 그러면 얼마 나오겠어? 마이너스를 대입하면은 8 나오겠니? 8? 그치? 8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그래프도 한번 우리가 그려봅시다. 그러면 어차피 결국에는 뭐야?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보기엔 포물선이야. 이런 그래프야. 그럼 대칭축의 좌표가 지금 x가 뭐야? 3이 되겠지? 3에서의 함수값이 이 오른쪽에 있는 함수의 최소값일 거니까 3을 대입했을 때 18 빼기 36 마이너스 18이니까 얘가 y는 n-18 여기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는 이 친구들의 개수가 정수 k 개수가 5개래. 그럼 그 5개는 정확히 8부터 시작해가지고 8, 9, 10, 11, 12까지일 거 아니야. 그렇지? 여기 있는 이 값이 뭐 된다? 12가 된다. 그럼 n의 값은 얼마? 30 나오겠지? 그래서 이 1차 함수 직선보다는 그냥 상수 함수 직선이 관찰이 편할 거니까 12x를 빼가지고 관찰하겠다. 이해되니? 네, 정리하시고 다음 다시 개념책에서 여기 있는 뒷부분 여기만 좀 채워봅시다. 자, 함수와 직선. 자, 2차 함수가 있어가지고 쌤이 y는 fx라 할게. 그 다음에 얘랑 서로는 두 점 x좌표가 알파 베타에서 만난다 이렇게 한다면은 여기 있는 이 직선을 쌤이 y는 gx를 해볼게. 그럼 결국엔 우리 알 수 있는 게 fx 마이너스 gx가 fx 최고차기수를 a를 한다면 얘는 뭐 되겠어? a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된다. 그 다음 이번에는 얘랑 길게 똑같고 이 2차 함수 그래프에 포물선에 접하는 이런 그래프를 그려서 이 그래프를 쌤이 이름을 gx를 해볼게. gx. 그럼 이랬을 때 이 접점의 x좌표가 되겠어? 접점 x좌표 뭐야? 평균. 그렇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간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fx 빼기 미안해 여기 gx는 hx야 미안해 hx fx 빼기 hx의 그래프는 식이 a의 x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됐어?
3차 함수 같은 경우도 선생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봤을 때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변곡점을 지나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를 뭐 알파, 베타, 감마 세팅하고 나면은 일단 이 그래프에 대해서 이 길이는 똑같을 것이고 둘 다 전대칭이니까 마찬가지로 y는 fx, y는 gx 이렇게 본다면 우리 알 수 있는 게 fx 마이너스 gx가 a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변곡점에서의 접선을 그려가지고 이걸 셈이 y는 hx를 해볼게. 그럼 우리 알 수 있는 게 fx에서 hx를 뺀 게 a x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이 된다. 3중근일 거니까 3중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랬을 때 어떤 직선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알파랑 베타에서만 만나 봅시다. y는 fx랑 y는 gx에 대해서 그럼에도 마찬가지로 fx에서 gx를 뺀 식이 알파에서 실근이고 베타에서 중근 가질 거니까 얘는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여기 나오겠지? 그래서 그래프를 관찰했을 때 그 이후의 식을 어떻게 세팅할 것이냐에 대한 정리된 내용일 뿐이야. 보통 이제 2학년 2학기 때 이제 그 미적분 할 건데 여러분들이 그때 중간고사 범위가 도함수의 활용 원까지 나오거든. 원까지 도함수의 활용 원까지가 어디냐면은 접선의 방정식까지야. 방정식까지. 근데 우리가 지금 다음 배울 게 이제 적분이야. 되게 많이 달려왔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이해했는지 선생님 평가하기 위해서 시험 잘 준비했는데 굉장히 쉬워. 굉장히 쉬워 진짜. 굉장히 쉬우니까 최소한 우리가 한 최소한 70점 이상을 목표로 한번 최소한. 그래서 잠깐 10분 쉬었다가 한번 테스트 가봅시다.